한번 읽어볼까요?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네, 다시 한번 가볼게요. 예, 지금 제가 들을 수는 없지만 충분히 다 따라 하시리라 봅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이게 뭐냐면, 이게 있어요. 음, 우리가 내 자신을 100% 알 수 있을까요? 내 자신을 100%. 그렇죠? 100% 알 수 없어요. 나도 내 자신을 잘 모릅니다. 사람들은. 근데 내 자신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을 이해한다는 거는 100% 이해한다는 건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어불성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거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우리가 친한 분이 길을 가는데 저 멀리서 막 인상 쓰고 지나가요. 인상 쓰고 지나가면 어때요? 안녕 이렇게 인사를 했는데 그 사람 인상 쓰고 지나요.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좋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그 인상 쓰고 지나가는 그분의 상황을 다 이해할 수가 있나요? 모르죠. 근데 그분이 너무 배가 아픈 거야, 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배가 사르르르 막 그런 느낌 아시죠? 아, 사르르르. 인사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그래서 그분이 했는데 그분이 화장실 갔다 옵니다. 화장실 갔다 와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딱 왔어요. 아우, 아우, 태가 아까는 미안해. 내가 너무 배가 아파서. 그러면 웃고 났더니 그냥 기분이 별로 나쁘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하냐면, 에이, 그냥 바지에 싸는 거보다 낫잖아. 상대방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상대방. 그렇기 때문에 저를 따라합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네, 따라하셨죠? 그런 다음에 크게 웃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하하하! 3초 동안 시작! 이렇게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분이 별로 안 나빠요. 그리고 또 이제 이게 있습니다. 운전하고 막 가는데 그 깜빡이도 안 켜고 확 차가 끼어들어요. 그럼 어때 또 기분이 또 별로 유쾌하진 않아요. 그러면 그 차가 막 보일 때까지 기분이 나빠요. 저런 계산기 하면 저런 막 기분이 나빠요. 그러다가 그 차가 딱 가버리면 어때요? 좀 괜찮습니다. 에이, 빌어먹을 차 갔어요. 하지만 되게 돌아가셔가지고 이제 가족들하고 이제 이렇게 밥을 먹는데 아까 그 상황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까 말이야 이렇게 이제 막 일하러 가면서 이제 운전하면서 가는데 어떤 차가 깜빡이도 켜지 않고 들어오는 거야 갑자기. 그래서 사고 날 뻔했거든. 그 순간 그렇게 말을 하면 가족들은 어떨까요? 가족들은 그냥 막 똑같은 상황이 돼요. 내가 보지 않았어도 내가 마치 본 것처럼 기분이 나빠집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그 나쁜 기운 전달되는 겁니다. 시크릿의 법칙에서 긍정은 긍정을 당기고요. 이렇게 긍정을. 부정은 부정을 당긴다고 그랬어요. 이게. 보세요. 이갑수 교수님 주변에 어떤 분들이 많은지. 긍정적인 분이 많으신지 부정적이 많으신지. 괜히 쓸데없는 질문이죠? 당연히 이갑수 교수님의 평소에 굉장히 긍정적이세요. 이렇게 여유가 있으시고 정말 정말 이렇게 아름다우신 모습이신데 외모는 근데 이 성격은 뭐랄까 수수하기도 하고 수더분하다 그러나요? 굉장히 여유가 많으세요. 또 긍정적인 말을 많이 쓰시고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여러 가지 이렇게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아까 그 상황에서 막 그 차가 끼어들었잖아요. 이렇게 끼어들었어요. 그럼 기분이 나빠. 근데 만약에 생각을 해보세요. 그 앞에 운전자의 아버님이 지금 위독한 상태입니다. 위독한 상태. 그러면 우리는이 아니라 그러면 그 운전자는 깜빡이 켜는 게 지금 생각이 날까요? 안 나요. 지금 병원에서 어떤 여자냐면 여보세요? 예, 지금 환자분이 지금 산소 포화도가 40 이하로 떨어졌어. 40 이하로. 40 이하로 떨어지면은 굉장히 위험한 상태. 바로 이제 곧 1시간 내로 돌아가시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무도 생각 안 나요. 빨리 가야 되는. 그렇게 되면 저를 따라합니다.
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겠지. 네, 이걸 한번 외치시고 저를 따라합니다. 하, 하하, 하하하. 이렇게 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기분이 더 이렇게 그 어떤 스트레스 호르몬이 분비가 된 게 아니라 긍정적인 이렇게 몸이 이렇게 그 NK 세포, 면역 세포도 막 T 세포도 활성화되고 여러 가지 그 NK 세포 활성화되기 때문에 기분이 별로 나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나빴던 설령 그 스트레스 호르몬이 몸으로 분비된다 하더라도 이게 쉽게 해소가 다 빠르게 해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들 보면은 다 이해하지 못할 상황이 없는 겁니다. 예전에 저는 이제 보통 이제 성당에서 봉사를 하는데 저는 이제 그 물론 아무 생각 없이 이제 봉사를 합니다. 봉사를 하는데 굉장히 사람들이 저를 욕하는 거예요. 전 잘못한 것도 아닌데. 그래서 한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왜 나를 보고 욕을 하지? 이상하다. 왜 나를 보고 욕을 하지? 나는 이렇게 그 순수한 마음으로 성당에서 봉사를 했는데 왜 그럴까? 그래서 좀 힘들어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제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맞아. 나도 내 자신을 다 모르는데 분명히 내가 모르는 그 모습을 봤을 거야. 그 사람이. 그래서 그러니까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더라고요. 며칠 지나고 그 사람한테 가서 미안해. 내가 좀 본의 아니게 이렇게 했네. 근데 미안해. 마음 상했다면 이해해줘. 이렇게 얘기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사람도 제가 이렇게 불편한 마음을 갖고 있는 거를 아는 거예요. 그런 느낌 다 있으시죠? 내가 좀 불편하면 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얘기를 했습니다. 아니야. 내가 다 잘못했지. 오히려 사이가 서먹서먹했던 사이가 좀 이렇게 좋아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결국 아까 제가 이제 또 긍정적인 뭐 긍정은 긍정을 부르고 부정은 부정을 당긴다고 그랬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의 교육은 굉장히 어렸을 때부터 유교 문화에 바탕을 했기 때문에 부정적인 언어가 굉장히 많아요. 부정적인 말. 이런 말 있죠. 사촌이 땅을 사면 네, 분명히 그 선생님들은 배가 아프다 이렇게 생각이 들 거예요. 근데 왜 땅을 사면 배가 아플까요? 생각을 해보세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배가 아파요. 어떤 분들은 내가 못 샀으니까 그 사촌이 땅을 샀으니까 배가 아프지 약 오르니까 배가 아프지 이렇게 하는데 똑같은 질문을 초등학생한테 했어요. 초등학생한테. 초등학생한테 하니까 초등학생 뭐랄까요? 사촌이 땅을 사면 가로하고 어떻게 했냐면 사촌이 땅을 사면 그 아이들은 가본다. 이렇게 답을 썼어요. 가본다. 직접 가본다는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저를 따라합니다. 그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게 아니라 사촌이 땅을 사면 축하 전화를 해준다. 사촌이 땅을 사면 이렇게 하면 사촌이 밥을 산다는 얘기예요. 고기도 사고 서로 기분 좋게 이왕이면 기분 좋은 말, 긍정적인 말을 해주는 게 굉장히 좋다. 또 이런 게 있습니다. 어떤 분이 굉장히 아프세요. 편찮으세요. 편찮으신데 병문안 가죠. 병문안 가서 이런 분이 계세요. 아이고 얼굴이 반쪽 됐어. 아이고 어떻게 이거 얼굴. 그러면 그 사람의 기분이 어떨까요? 기분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그분은 가뜩이나 아파서 나 먹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살이 빠지고 막 하는데 뭐더 신경질이 난다는 얘기죠. 그런 상태에서 반쪽 됐어. 이런 말보다는 신앙이 있는 분들은 그래 손을 잡고 그래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러면서 기도를 하시거나 그래 뭐 먹고 싶은 거 없니? 뭐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또 하시던거나 그런 식으로 위로해 주는 게 나아요. 보통. 그래서 또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쓰레기죠, 쓰레기. 쓰레기를 어떻게 해요? 쓰레기 버리지 마! 그러잖아요. 그것도 굉장히 부정적인 말이에요. 우리가 최소 부정적인 말을 한 번 들으면 긍정의 말을 3번 이상 들어야 돼요. 한 단어, 그러니까 부정적인 단어 한 단어,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긍정의 말을 3번 이상 들어야 된다. 이게 로젠탈 효과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까도 쓰레기 버리지 마 그게 아니라 휴지통에 버려 이렇게 하면 된다는 얘기죠. 또 이제 많은 사람이 웅성웅성웅성 막 떠들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시끄러 그래. 시끄러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있잖아요. 시끄러보다는 조용해질래? 조용해질래? 이렇게 해주는 게 좋죠. 그러니까 충분히 긍정적인 말을 쓸 수 있는 게 되게 많아요. 가장 부정적인 말을 쓰는 게 가정인데 지금 하나씩 하나씩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웃음이 보면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웃음이 굉장히 전염력이 있어요. 전염력. 전염력. 예전에 정말 있었던 일인데 지금은 이제 물론 프로 이름이 바뀌었죠. 그 당시에는 지라시였죠. 지금은 라디오 시대에서 뭐 조영남 선생님과 최유라 이제 아나운서가 이렇게 공동 MC로 이렇게 진행한 겁니다. 거기 나온 사연이에요. 어떤 사연이냐면 이게 있습니다. 그 초상집, 초상란 거기에서 다들 막 침통해 하면서 막 이제 뭐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며느리 핸드폰이 울리는 거예요. 며느리 핸드폰. 무슨 벨소리? 벨소리가 뭘까요? 벨소리. 벨소리가 뭐냐면 Why is it no? Why is it no? 이게 울린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문상훈 그 손님들도 이게 전화하다가 위로 틀어막기 바빠요. 웃을 수는 없고. 그러니까 상주도 어때? 상주도 그 상황이 너무 웃기니까. 아이, 그리고 또 어떻게 죠 우리가 급하면 핸드폰이 꺼지나요? 안 꺼져요 이게. 그랬던 사건이 있는데 지금 사실 우리 사람들이 얼마나 웃지 않냐면 한번 그 지하철을 보자. 지하철을 타시면 이게 사람들이 앉아 있죠? 쭉 앉아 있습니다. 이렇게 앉아 있어요. 그럼 그 사람들이 뭐 하나요? 대부분 열이면 열, 개중에는 뭐 안 하지만 다 이게 스마트폰 보고 있어요. 스마트폰 웃지도 않아요. 웃지도 않아요. 그러다가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런 일이 있습니다. 미국에서 실험을 해요. 어떤 실험을 하냐면 그냥 한 사람이 그냥 지하철 타가지고 가만히 서 있다가 이 행동만 합니다. 이 행동. 그러니까 이제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이렇게 스마트폰 보다가 그 사람을 보겠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옆에 있던 사람은 그 서서 있는 사람, 그 사람 보고 옆에 사람 보고 하니까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웃음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래서 결국 30분도 안 돼서 그 지하철 안에 다 웃음바다가 되는데 그만큼 웃음이 전염력이 있어요. 전염력이기 때문에 내가 먼저 웃으면 상대방도 웃고 같이 더불어 웃다 보면 진정한 마음이 하나가 됩니다.